최근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 열기가 뜨거운데요. 그중에서도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을 고민하는 단지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건 긍정적이지만 신탁사 간 불붙은 경쟁에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한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을 하겠다는 단지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이 뭔지 그리고 왜 하는 건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보통 주민들로 이루어진 조합이 사업 시행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조합 집행부 비리 때문에 사업이 늘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고객들이 부동산 같은 재산을 맡기면 그걸 관리하거나 개발해주는 그런 신탁사가 주목받게 됐습니다. 조합 대신 신탁사의 정비 사업의 시행이나 대행을 맡기겠다는 건데요. 장점으로는 사업 자금 조달이 쉽다는 점, 그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공사와의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고 또 대등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계약 방식에 따라서 추진이나 조합 설립을 생략해서 사업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정비업계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은 속도가 생명이다 라는 어떤 불문율이 있는데요. 사업이 늦어질까 봐 염려하는 단지들일수록 이 신탁 방식 채택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신탁 방식이 지난 2016년에 도입됐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주목을 받은 건가요? 네, 금리 인상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네, 미분양 리스크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연기하거나 또 정비사업 조합이 공사비를 높게 잡아도 시공사 선정에 실패하고 있다는 소식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돈줄이 막혔지만 신탁 방식에서는 신탁사가 자체 자금이나 또 신용으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책임져 주거든요. 그래서 조합이 자금 문제에 대해서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또 부담스러운 이주비나 중도금을 우대금리로 대출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상력이나 또 사업기간 단축 같은 강점들이 금리가 높고 부동산 시장에 얼어붙은 지금 더 돋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정부도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 내놨던 주택 270만 가구 공급이라는 목표는 이런 침체된 부동산 시장 환경에서는 달성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 카드로 신탁사를 선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서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을 위한 특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국토부는 재건축 소요 기간이 2년에서 3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은 어떤 지역에서 주로 선택하고 있나요? 네, 그동안 서울에서도 여의도나 목동을 중심으로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이 인기를 끌었다면 이제 신탁 방식은 전방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노원, 도봉, 강북구를 일컫는 노도강에서도 신탁 방식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 11단지에 이어서 최근엔 3단지까지 신탁 재건축 의사를 밝혔고요. 또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파트 1단지도 신탁 방식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신탁 방식에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강남권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2,390가구 규모의 서초구 삼풍 아파트가 그런데요. 이 단지는 소유주 99%의 동의를 받아서 신탁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고요. 또 최근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을 통해서 이 재건축 예비 신탁사로 선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신탁사 간의 경쟁도 심해질 것 같은데 조합 입장에서는 희소식일까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지별로 다르지만 신탁사 간 가열된 이 수주 경쟁이 가격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3%에 달했던 신탁 수수료율이 1% 초반대까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신탁사들은 도시정비 관련 부서를 더 편성한다거나 아니면 부서 인원을 대폭 확충하면서 경쟁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신생 신탁사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낮은 보수율을 보고 신탁사를 선정해도 사업 경험이 부족한 신탁사라면 이 속도라는 최대 장점을 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인데요. 더 근본적으로 애초에 업계 자체가 이 정비 사업을 끝까지 완주한 사례가 부족하다는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
2016년 신탁방식 정비 사업이 제도화된 후에 관련 인원이 대폭 충원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 추진 역량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특히 인허가, 상품 설계, 건설 사업 관리 측면에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실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최근 정비업계 분위기를 보면 신탁 방식의 장점 위주로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속도에 치우쳐서 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오히려 좀 등한시할 수도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사업 방식을 택해야 할지 균형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